자, 그럼 이제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요, 이 작품의 구성 단계 중에 위기 부분에 속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인민군은 북한의 군대죠. 남한의 군대는 국군입니다. 국군.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의용군은요, 민간인으로 조직된 군대가 되겠습니다.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도망친다.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로 가서 숨어 지낸다.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동네로 가서 숨어 지내게 된 거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되어 총상을 입고 죽게 된다. 즉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요, 오빠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었던 내용이 되겠고요. 어머니나 나에게 큰 상처를 남긴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말 부분은요, 갈등이 해소되고 작품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마치가 깨어날 때 불인 난동으로, 난동은 질서를 어지럽히며 마구 행동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는지 그 후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굉장히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탈진, 기운이 다 빠져 없어지게 된 거예요.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 어머니가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백지장에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네요. 간혹 문병을 와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를 얘기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갓집에 온 줄 착각을 하는지 천수는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하늘이 내린 수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요 부분,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요 부분부터요.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천수를 누리셨으니 너무 서러워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도 있었다.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 요 부분은요. 자, 어머니를 문병 온 문병객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보호자 입장에서도 문병객들의 말이 별반 잘못되었다고 여기지 않고 어머니의 죽음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두 숟갈 유동식은요, 유동식, 흐를 움직일 동, 먹을 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묽게 만들어서 흘러 움직일 수 있는 음식, 굉장히 묽은 음식, 이게 유동식입니다. 죽 같은 거요. 유동식을 받아 넘긴다든가, 주삿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외에는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다, 굉장히 미약했다, 보잘것없이 아주 작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날 문병을 와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별, 이 별자는요, 흘깃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흘깃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수희는 장만해 놨니? 수희라는 건요, 죽은 시신에 입히는 옷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내 친구는 어머니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하니?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자, 나는 아직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얘 좀 봐. 그럼 묘지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얘 좀 봐. 그것도 안 해놨구나. 넌 하여튼 알아줘야 해. 친구의 말입니다. 즉 친구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나의 행동에 대해 굉장히 어처구니 없어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뭘? 너 나이롱 딸인 거 말이야. 너희 나이롱 환자란 말 들어봤죠? 나이롱은 나일론이라는 말인데요. 자,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란 말. 그러니까 너 나이롱 딸인 거 말이야. 너 진짜 딸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롱 딸?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라니. 즉, 어머니의 죽음 준비를 굉장히 소홀히 한 것을 두고 친구가 나를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 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즉, 어머니가요, 묻힐 곳도 없는 불우한 처지로 인식되는 것이 좀 자식된 입장에서 그것이 섭섭해서 변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요 밑에 부분은요.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요 선영은요, 자, 조상들의 무덤 혹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 혹은 그 후손들이 묻힐 그런 여분의 땅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개성 쪽 개풍군, 이건 북한이죠. 선영이 있는 곳이 개성 쪽 개풍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 예. 이건 변명이 너무 구차하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북은요, 북한 땅이죠. 이북에 두고 온 논밭을 저당 잡고 돈도 꿔달래라. 자, 요 부분은 뭐냐면요. 현실성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친구가 나를 나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비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이건 나의 말이에요. 그 다음은요.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거지. 묵자는요, 침묵하다 이런 뜻인데요. 묵계라는 것은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약속된 것, 계획된 것이란 얘기예요.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이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즉, 어머니가요, 북한 땅에 누우시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고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놓니? 자, 요 얘기는요, 분단된 상황이니까 겉으로 나 죽으면 북한 땅에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자, 어머니 마음 속에는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바람이 있는 것을 자식된 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자, 이거는요, 굳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묘지를 사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생전에는 고향 땅에 묻히게 될 것을 서로 묵계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그때 묘지를 마련해서 거기 모시면 되니까 굳이 고향에 묻히지 못하는 것을 땅을 먼저 사서 확인시켜 드릴 필요는 없다는 딸의 인식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갑자기 상황이 갑작스럽게 전개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여서 애구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자, 이거 친구와 내가 굉장히 깜짝 놀란 부분이에요. 어머니가 머지않아 이제 돌아가실 것이라고 여긴 이 둘에게는 어머니가 돌연 생기를, 그러니까 살아계신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크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호수개미, 나 좀 보자. 호수개미가 나예요. 그러니까 호숙은 이 엄마한테는 이제 손녀가 되겠죠. 손녀.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이건 손의 온도가 되겠죠. 악력, 이건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힘.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부분이에요.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자, 이 부분은요, 어머니의 어떤 유언과 같은 부분이죠. 어머니의 결심이 선 부분입니다.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땅에 묻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것을 딸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자, 이 부분은요, 어머니가 그 전에 발작 증세를 보였던 그때가 아니라 이제 평상시의 모습,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길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그 다음 부분에 어머니의 중요한 말이 나올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죽거든 내가 너희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자, 요 부분은요, 엄마가 죽은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화장을 해서, 강화도 앞바다에 이렇게 뿌렸어요. 자, 그래서 어머니도 오빠에게 한 것처럼 사후에 시신을 화장하여 뼛가루를 개풍군 쪽으로 날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즉, 강화도 앞바다에서 뼈가루를 이렇게 뿌리는 모습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즉, 이 얘기는요, 자, 어머니가 전쟁 때, 6.25 전쟁 때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딸 입장에선 6.25 전쟁 때 오빠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둘은요, 전쟁 때 가족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머니는 자신의 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있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 요거는 이 지금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엄마의 말뚝 1 이게 연작소설이라고 그랬죠. 엄마의 말뚝 1에서 나온 장소가 되는데요. 자식에게 신식교육을 시키려는 의지로 고향을 떠나올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학제국에 넘어 벌판의 반머리에 가매장했다. 가매장이라는 것은요, 요 가짜가 가짜할 때 가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매장했다. 행여병사자라는 것은요, 떠돌아다니다가 타향해서 병들어 죽은 사람. 그러니까 임시로 묻었다가 그 가족들이 이 무덤을 찾게 되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데려가서 정식으로 매장을 하는 겁니다. 즉 행여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다.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갸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즉 전쟁 상황에서 임시로 묻어뒀다가 서울이 수복되고 나서 정식으로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살펴볼게요. 서울이 수복됐다는 건 국군이 다시 서울을 탈환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여기서 올케는요, 나한테 있어서는 오빠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오빠의 부인.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즉 올케의 주장은 자기 남편을 아들이라도 가끔 찾아볼 수 있게 매장했으면 하는 거예요.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 매장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이렇게 화장할 것을 의논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면요. 어머니는 눈앞에서 죽어간 아들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어머니는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그 무덤까지 없애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다는 건 서운하고 정 떨어졌으련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여갈 수 없는 위험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마지막엔 결국엔 옳게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즉 어머니의 굳은 결심 앞에서는 옳게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자, 요 얘기는요. 오빠를 화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도란 얘기예요. 강화. 서해바다에 뿌린다는 얘기죠.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요 개풍군이 어디예요? 어머니의 고향이죠. 그쪽에 대고 이 오빠의 뼛가루를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가깝게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한 줌의 먼지라는 건요, 오빠의 뼛가루가 되겠죠. 그죠?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즉 어머니한테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사귀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이 얘기는요, 다시 얘기하면 운명에 그저 힘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운명에 당당히 맞선다. 어머니가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따라서 어머니의 모습은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즉 어머니는 자기 운명에 그냥 말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도전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어머니는 뭐에 당당히 맞서는 것일까요? 어머니의 일생으로 봤을 때 어머니는 전쟁의 상처, 분단의 한, 그것을 통해서 가져온 개인의 비극, 이런 것에 당당히 맞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좀 이해를 한 상태에서 다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너무도 엄청난 것, 이것은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비극이 되는 것이지요. 어머니에겐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왜냐면 아들을 잃은 상처, 그리고 분단의 비극, 그리고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런 것들이 엄마의 인생에 굉장히 크고 깊게 남아있을 텐데, 그게 미약한 것은 아니겠죠. 굉장히 어머니의 이 마음속엔 그것이 깊고 크게 상처로 남아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살펴볼게요.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자, 이 얘기는요, 어머니가 오빠의 뼛가루를 북녘을 향해 날려버림으로써 어머니는 분단이라는 괴물, 그리고 전쟁의 상처, 이런 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어머니의 방식으로. 자,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짓을 하란다.
자, 그 짓이라는 건요, 어머니가 오빠의 시신을 화장을 해서 뿌린 것처럼 어머니의 시신을 강화도, 고양이 보이는 강화도 바닷가에서 바람에 뼛가루를 날려보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자, 이 얘기는요, 분단이 가져온 비극과 정면으로 맞서려는 어머니 의지의 표현이죠. 자, 왜 그러냐면, 자, 강화도 앞바다에서 화장을 한 뼈가루를 뿌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북녘 땅에 언젠가 닿게 되겠죠. 그래서 분단 극복의 의지가 바로 요 부분, 요러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무화시키는 길, 이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정녕 그 집밖에 없는가? 정말로 그 집, 즉 뼈가루를, 어머니의 뼈가루를 강화도에서 북녘 땅을 향해 뿌리는 것, 그것밖에 없는가? 이렇게 자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요.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자, 어머니의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그 집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이지러졌다는 건요, 일그러졌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어머니도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고통스럽지만 자기의 운명에 그렇게 맞서려는 어머니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 요 얘기는요, 내가 어머니의 이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다.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왜냐면요. 자, 이 부분은 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의미가 되겠죠. 지금 어머니가 다리 부상을 당하고 골절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임을 뜻하는 거죠. 이건 아주 표면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주제의식과 관련이 되는 건데요. 이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는 이제 훨씬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분단이 극복되지 않는 한 어머니의 정신적인 상처, 이것은 치유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이 되겠죠. 투병 중이니까. 자,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머니의 정신적 상태는 낫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어머니의 정신적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분단이 극복되어야 된다.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으로 소설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줄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겠고요. 요거 교과서의 이 부분만큼은 빠짐없이 좀 정리를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